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산 엔진 WS-15를 장착한 제20. 중국 공군은 이 엔진으로 인해서 전략 공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국산 엔진을 장착한 제20과 전략 공군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회색의 전투기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중국의 첫 번째 스텔스 전투기인 청두 또는 마이티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제20 전투기. 미국의 F-22와 F-35 등 최신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JXX라고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제작 계획을 수립해서 1990년대 후반 전투기 개발을 발표했는데 J-20이 그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청두 항공기 산업과 선양 항공기 산업이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2008년 청두의 J-20이 선정되었고 2011년 1월 11일 초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2020년에 개발될 것이란 예측을 깨고 10년이나 앞당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장 능력은 F-35보다 뛰어나고 F-22에 필적할 것이라고 평가됐었죠. 그러나 중국은 4세대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스텔스 개발에 무리가 있었죠. (1999년 3월) 코소보전 공습에서 F-117 항공기가 세르비아군의 SA-3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죠. 그 잔해가 중국의 전문가들에게 철저히 분석됐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 잔해 분석만으로 스텔스 기술을 흡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록히드 마틴을 해킹한 정보를 통해서 오늘날의 중국의 스텔스 기술의 기반이 됐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J-20의 실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임무가 무엇이 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죠. J-20 전투기의 길이가 실제보다 2m나 더 크게 추정했었죠, 초반에. 지난 6년 동안 J-20의 능력을 너무 과장해서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미국 측에서 강하게 제기됩니다. J-20은 F-22 수호의 57 전투기보다 대형으로 추정했었죠. 그래서 최대 연료 및 무장 탑재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기수는 F-22와 F-35, 후방 측면은 러시아 수호의 57 전투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주 날개는 초음속 비행에 적합한 델타잉, 수직꼬리 날개는 F-117과 유사하게 기울어져 있죠. 조종소 후방에 카나드가 부착되어 있고 RCS 감소를 위해서 랜딩기어 도어 부분, 이 주변 부분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 흡입구 역시 F-22와 흡사하긴 한데 F-35 전투기의 DSI 설계가 적용된 것이 식별됩니다. DSI 기술을 적용하면 인테이크의 레이더 반사를 감소시킬 수 있죠. 세계가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F-22의 스텔스 설계 기술에 주목했는데 중국이 루네부르크 렌즈,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증폭시키는 장치를 기체에 장착해서 스텔스 능력을 측정할 수 없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기총 장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J-20에 숨겨진 무장창에 6발의 중거리 레이더 미사일 또는 폭탄이 장착될 수 있고 2개의 큰 제트 엔진은 고속과 장거리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반면 2016년과 18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보여준 마이티 드래곤의 형상은 적기와의 근접 전투에서 그 기동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제20 전투기는 장거리 초음속 전폭기다 또는 AWACS와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는 히트앤드런을 구사하는 요격기 정도의 임무를 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죠.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이 전투기를 다목적 전투기, 특히 도그파이트에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하이 에어쇼에서 분배한 브로슈어를 보면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며 중거리 및 장거리 요격, 에스코트 및 종심 타격을 위한 전투기라고 선전을 합니다. 결국 J-20은 다목적 전투기라는 뜻이죠.
제20 전투기 디자이너의 멘토이자 제20 전투기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중국의 디자이너가 제20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슈퍼크루즈와 스톨 기동과 같은 기동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제기합니다. 스톨 기동과 같은 기동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Иногда кажется, что нет предела версии фигур высшего пилотажа, которые пока не способен повторить ни один. 테일 슬라이드 90도까지 수직으로 상승해서 제로나트까지 자세를 유지하여 스러스트 벡터를 통해 상승 자세를 멈추어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테일 쪽이 먼저 미끄러지면서 기수가 다운되는 기동. 이러한 기동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러한 기동성 보강을 위해서 제20의 카나드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사이트를 통해서 항공기 기수를 중심으로 90도 이상의 하이 오프보 사이트 능력을 보유한 PL-10 에코 적외선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고, 이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은 양쪽에 위치한 작은 웨폰베이에 장착이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동체 웨폰베이에 장착된 12발의 PL-15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능력을 만나서 근접 전투의 능력까지 추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일반 전투기와 교전할 경우 12발의 BVR 미사일로 적기를 격추시킨 이후에도 단거리 미사일 교전 능력의 우세로 인해 적기 격추 능력이 8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제20은 도그파이트라고 불리는 근접전에서의 기동 능력까지 지향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20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스러스트 벡터에 의한 대단한 기동성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무게, 그리고 RCS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스러스트 벡터 엔진이 공중전에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블리드오프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에너지 손실을 과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에너지 손실이 과격하게 되면 실제로 전투를 하다가 적기에게 유리한 위치를 내주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실제로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펼쳐진 F-15와 인도 공군의 수호이 27 교전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잃는 기동을 하는 수호이 27에서 F-15가 유리한 위치를 점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 방식 때문에 F-22를 제외한 스텔스 전투기에는 스러스트 벡터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이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국의 비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기동력의 우위라고 볼 수 있죠. 스텔스의 장점과 함께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 엔진의 장점을 모두 수용해서 제공 전투와 근접 기동에서 우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장착된 A사의 레이더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나 기수에 360도 전방향 커버가 가능한 전장광학 정회선 센서가 장착돼 있고 EOTS라고 하죠. 이러한 센서 정보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링크 16 같은 중국의 링크를 통해 서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 거죠. 이러한 능력이 이미 스텔스 전투기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산 WS-15 엔진을 장착한 제20이 대서특필되죠. 지금까지 제20은 러시아의 AL-31F 엔진을 장착했는데 WS-15 엔진은 36,6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2개의 엔진이 제20에 장착되죠. AL-31F에 비해 23% 추력이 증가했답니다. 이 의미는 여태까지 제20이 슈퍼크루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슈퍼크루즈 능력을 갖추었거나 또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 영역까지 순항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 공군이 전략 공군의 반열에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텔스와 도그파이트 능력을 가진 제20 전투기가 슈퍼소닉 크루즈 기능까지 확보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스텔스 전투기 간 교전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두 스텔스 능력이 팽팽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레이더 능력과 전자전 능력의 정도에 따라 두 항공기는 50노티칼마일 이내에서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레이더가 서로 먹통인 상황이 되겠죠. 이때는 EOTS와 센서 퓨전 능력으로 적기를 탐지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50노티칼마일,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 이하에서 서로 탐지가 될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유관 탐지 장치 또는 유관 능력으로 서로 교전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BVR 교전 능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열추적 미사일에 의한 도그파이트 능력이 승패를 가늠하게 된다는 얘기죠. RCS 면에서 F-22와 F-35를 따라올 수 없다고 분석되고 있으나 수호 57보다는 스텔스 능력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 제20. 세계 최강 F-22 랩터를 제외한다면 아직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을 외부에 장착해야 하는
다시 말해서 단거리 교전을 위해서 스텔스 성능을 포기해야 하는 F-35 전투기에게는 가장 위험한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35A 전투기를 이미 운영 중이고 차세대 4.5세대 KF-21 전투기를 개발 중인 대한민국 제20 전투기의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가을의 꼭두선이에 왔습니다. 구독님들 건강에 유의하세요. 안녕.